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152강 정말 중요한 이슈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만나보실 주제가 바로 지난 6월 29일 발표됐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폭발적인 철도들의 구성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지역들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향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지역들 어느 지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GTX라든가 또는 신분당선 또는 이런 신안산선 등을 이제 비롯한 광역 철도망들이 구축될 때 그 지역들의 높은 가격 상승들이 일어났었던 이유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우수하게 평가받을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15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된 내용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노선들이 검증이 됐고 그런 노선들 중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들과 또 추가될 수 있는 검토될 수 있었던 지역들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의 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토대로 이제 앞으로의 철도 구축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더불어서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을 연결하고 이제 병목 구간들에 대해서 선로 용량들을 확충시키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철도의 운행 지역들을 확대하면서 그런 지역들 간의 거점 간의 이동 속도를 더욱더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들의 교통들의 그런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 광역철도의 확대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지방 대도시권의 그런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대도시권의 지방 수도권들이 같이 함께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이런 광역철도망의 확대로 인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들에서의 교통 혼잡 문제, 특히나 이제 4기 신도시라든가 기존 1, 2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의 하나였으니 이런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도로의 구축들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철도의 노선들을 이제 조성하면서 굉장히 원활한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마지막 지점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지역들에서 약 44개의 58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효율성 제고 사업들과 그리고 거점 간의 고속 연결 사업들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 사업들 아울러서 이제 산업 기반 조성이라든가 교통 혼잡,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지역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 총 44개의 이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100%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반수 이상은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들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수인분당선 지금 현재 왕십리까지 강남권을 진출하는 분당선 라인들이 청량리역까지 청량리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간다는 것은 청량리의 GTX B노선과 C노선과의 연계성들 그리고 강북 횡단선과의 그런 교차될 수 있는 환승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연결선들의 구심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천국제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역까지 지금 구간들이 약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달리는 철도망인데 이런 고속철도, 지금 현재 공항철도를 고속화시켜서 25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항을 가는 데 있어서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을 서울시에서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이 굉장히 빠른 접근성으로서 굉장히 원활한 철도 구축에 획일화된 이런 모습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금에서 시작되는 이제 하남시청까지의 3호선 연장선들인데 송파 하남선으로 이제 불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오금부터 시작을 해서 가밀지구라든가 교산 신도시까지의 접근성들이 더욱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하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권의 직접적인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이런 3호선의 연장선으로서 입지가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호선의 연장선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GTX가 들어가는 라인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내에서도 별내역 주변으로 정말 1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정도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4호선 연장선이 지나가고 있는 별가람역과 연장을 시켜서 8호선 어떻게 보면 별내선이 지금 현재 별가람역까지 관통이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의 4호선과 그리고 8호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GTX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가람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용이성들, 편리성들이 좋아지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까지 2차 구간이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이었는데, 서북부 연장선 사업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용산에서 서울역을 지나 삼송까지 지나가는 서북부 연장선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지나가는 지역들 이제 은평구부터 시작을 해서 서대문구 홍제동 라인들이라든가 이제 서울역 부근의 광화문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신분당선이 정말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산과 서울역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강남 양재 그리고 판교 분당 모든 지역들 광교까지 지나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선들은 서북부 주민들의 굉장히 큰 호재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고양시에서의 은평선, 지금 현재 은평구 라인들이 이런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은평구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편리성들, 교통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서의 그런 교통의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됐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세절부터 시작을 해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고양은평선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역에서의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GTX 라인과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양시청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세절역에 그런 GTX를 가려면은 이제 연신내역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창릉 신도시로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절역 주변에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례 삼동선입니다. 지금 현재 경강선이 지나가고 있는 삼동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면 경기 광주 라인에서의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삼동 지역들은 이제 판교와 그리고 위례 지역, 강남까지의 접근성들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삼동 지역의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어떻게 보면은 과천 라인들에서 이제 위례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례 과천선이 구성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례와 과천을 연결해서 베드타운들이 연결되는, 또 정부 과천 청사가 연결되는 이런 호재들도 있겠지만, 중간 지역 어떻게 보면은 강남권과의 그런 진출입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모습들로서 환승역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위례 과천선의 영향들은 이제 위례 지역과 그리고 과천 지역들의 호재가 역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TX D 노선,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었던 지역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GTX D 노선은 1차적인 목표에서는 강남권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9호선과 중복되는 교차 노선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 운동장까지,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의 연결선으로서 장기역부터 시작을 해서 검단을 지나 계양 그리고 대장 신도시 지나고 부천 종합 운동장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GTX D 노선의 최종 확정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부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선을 통해서 단순히 여기까지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B노선, GTX B노선의 철도를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용산역까지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노선만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송도라든가 부평 이런 지역들에서는 노선 공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D노선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들 뭐 여의도라든가 용산을 지나간다고는 하나 도심 지역이라든가 또는 강남권의 진출입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노선들을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 개선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그런 노선들 중에서도 이제 뭐 김포 쪽으로 이제 킨텍스 어떻게 보면은 인천 2호선을 연장을 해서 킨텍스로 연장을 해서 킨텍스에서 GTX를 타고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이제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었었고 장기역에서 부천 운동장에서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까지 갈아탈 수 있는 이런 노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악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포 지역에도 훌륭한 교통 노선의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5호선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D노선을 통해서 영등포, 여의도, 용산 그리고 킨텍스에서 GTX A 노선을 따라서 강남권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아마 선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어떻게 보면은 철도 교통 개선으로 인해서 투자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전철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발표됐었던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향후 10년 동안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2단계가 나와 있는 거죠. 구축 계획이 잡혀져 있다. 여기에서 가격 상승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고 나서 바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가격이 오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 계획이 나오고 나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해서 예타 통과가 되면 여기서 한번 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기본 계획 수립과 함께 더불어 착공이 들어갔을 때 또 한번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완공돼서 개통되는 시점에 가장 큰 또 미래 가치가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기회를 먼저 잡으려면 이 단계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높은 세차익이라든가 이런 가격적인 상승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단계별로 지역 시세 및 가치 상승의 움직임들을 잘 포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철도 구성들이 있으실 거고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는 단순히 여기 개통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웠었던 지역 개선이 필요했었던 지역들 가격 상승 어느 지역이 되느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만약에 노선이 개통되면은 크게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GTX를 빼고 말할 수 없겠죠. GTX 노선이라든가 GTX를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구축되는 지역들을 잘 보셔서 이런 노선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국가 철도망 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 방법 대공개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1:1 무료 상담을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런 투자 지역이 어딘지 철저히 분석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29.80제곱미터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 지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노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21.56제곱미터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약 5억 5,500에서 5억 6,500의 매매 시세 구성되어 있고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청파동 되겠습니다. 자, 용산의 미래 가치와 노후 지역의 개발 가치들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주변의 그런 개발되는 소재 소식들 그리고 다양한 임차 수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모습들로 이곳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 청파동입니다. 이곳 청파동은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뭐 용산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용산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원종 홍대선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 철도망 구축 계획들이 이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서울 용산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강남에 못지않는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남 뉴타운의 가격 호재 소식들도 굉장히 많고 뭐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용산 민족공원을 또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 어디인가 바로 후암동이라든가 뭐 청파동, 서계동 이런 라인들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고 이런 지역들에서 서울역의 그런 개선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철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의 개선 사업들, 지역적으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 부지가 또 개발이 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공덕과 함께 더불어서 창출될 수 있는 또 도심 지역까지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업무지로서의 강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마포 공덕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 접근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이제 신분당선을 따라서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차량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청파동은 용산 내 서울시의 가장 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금 구간 개장을 위해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 아마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서 2027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광역 철도망들 무려 5개 노선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7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이 추가돼서 총 12개 노선이 구성되고요. 용산역과 연계해서 용산에 또 들어가는 노선들이 포함된다면 이곳에 정말 다양한 노선들, 정말 환승이 굉장히 빠르게 또 상업시설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지상철들을 1호선이라든가 4호선 지중화를 통해서 용산역까지 철도들이 지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의 모든 지역들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의 압력들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라인들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 이유가 개발의 미래 가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역 북부 지역의 마스터 플랜 지금 현재 많은 이곳 지금 사용하지 않는 땅들을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서의 그런 개발들을 막 목표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가 도심권과 연계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매매 금액은 5억 5천에서 5억 6,500만 원입니다.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2억 4천에서 2억 5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공공기획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뭐 4-5배 이상의 그런 차익을 남기실 수 있는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뭐 20억대, 3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신다 하시더라도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3억 원 내외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바로 용산구 청파동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투자,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역은요, 답심리동입니다. 이곳 역시 개발 호재 압박을 받고 있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도 재개발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뭐 용도동이라든가 이 지역 주변으로 청량리라든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재개발의 압력에서 좀 투자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대규모의 그런 재개발 사업지고요. 뭐 GTX 라인들이 들어가는 청량리 여기고요. 그리고 신축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청량리역은 너무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의 노선들 뿐만이 아니라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GTX B노선이라든가 GTX C노선, 또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까지 구성되는 분당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동부권에서는 앞으로 강남 진출뿐만이 아니라 도심권 진출이라든가 수도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전동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리역을 이용하거나 신담역이나 답심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많은 대학군들과 도심지역과 강남 그리고 잠실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바로 동부권의 핵심 지역 청량리역 주변이고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고 65층의 주상복합 롯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쇼핑몰 센터뿐만이 아니라 동부 청과시장의 수자인 아파트들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안평 옛날에는 이제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저분한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됐었던 곳인데 이제 친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 자동차 중고차 시장 매매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특히나 이제 중랑물 재생센터 개발 사업도 공원화 조성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성들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랑천의 수변공원도 지금 현재 조성이 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수변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에서는 GTX B노선과 C노선 2022년에 C노선이 드디어 착공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에서의 그런 개발 가치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호재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2차 도시 철도망 계획 승인 났었던 지역들이죠. 뭐 면목선이라든가 또는 강북 횡단선들이 이제 최종 승인을 다 받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모습들인데 바로 다 청량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량리역에 수많은 광역철도망과 경전철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강남 삼성역까지의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해지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시세는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가장 최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대의 매매 시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이고 투자 금액이 단 3천에서 5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개발이 된다면 이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고 재개발이 될 수 있었던 약 3년 정도 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재개발이 됐었던 지역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월세 시세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고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시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의 권리 산정일 기준이 공모지정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를 받고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노하우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무료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예약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